오늘 시간은 바로 이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던 거에 굉장히 심하게 변하는 격변화 있지 않습니까? 명사의 격변화, 그리고 또 참고로 형용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격변화도 굉장히 명사에 따라서 종류가 많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이 되는 어휘 한 3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변화가 도대체 뭐냐? 격변화는요, 저희가 봤던 주격, 목적격, 이런 격이란 말, 소유격이라는 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격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일단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다, 이런 어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어순이라고 합니다. 이 어순을 영어에서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이 격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격변화를 명사 하나가 여러 개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자리에 넣어줌으로써 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일단은 어순이 없어요. 어순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명사가 변화를 해서 그거의 어떤 역할을 찾아서,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격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명사는요, 주, 속, 여, 대, 탈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수와 복수 이렇게 10개로 변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책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자면요. 주어는요, 주어를 얘기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격을 얘기합니다. 소유격. 역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역격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격이라는 것은 직접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직접 목적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탈격은 뭐냐? 탈격은요, 보통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약간 이탈,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의 의미에 뒤에 있을 때 탈격을 쓰고요. 조심하실 거는 뭔가 어느 방향성을 갖거나 집중하거나 방향성을 갖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요. 그 뒤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격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한글로만 얘기해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 하나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카사블랑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카사라는 말이 있어요. 카사. 우리 카사노바라고 배우셨죠? 카사노바. 근데 라틴어로는 카사노와라고 해요. 이건 영어의 new란 뜻이고요. 얘는 하우스거든요. 그럼 새로운 하우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하우스를 만든다. 그래서 보통 카사노바라는 말이 보통 바람둥이라는 말로 쓰이죠. 하지만 실적으로는 새로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거 잠깐 요 2개를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는데 앞에 있는 게 명사고요. 뒤에 있는 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조심하실 게 명사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가 결정돼 있어요. 대부분 결정돼 있지만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서 남성, 여성, 중성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노우스, 노와, 노움처럼 이렇게 남성, 여성, 중성 형태를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오면 남성으로, 여성이 오면 여성으로, 중성이 오면 중성으로 수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명사부터 볼게요. 저희가 카사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라틴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집은 또는 집이라는 주어의 의미입니다. 주어의 의미. 그래서 카사 그러면 집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카사에 그러면 집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격이니까. 그 다음에 카사에 공교롭게도 똑같죠. 집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삼 집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x던 뭐 대라는 단어를 쓰고 전치사 뒤에 카사하면 집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데 이게 전부 다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만약에 써준다면 이거를 카사예, 카사룸, 카시스, 카사스, 카시스라는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우리는 단수, 뒤에 있는 거를 복수라고 하고요. 이 형태는 항상 라틴어는 10개로 변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한 것부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집에 있다. 그러면 마리아 에스트 우리 비동사 배웠었잖아요. in이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탈격이 옵니다. 카사 이렇게 쓰게 되면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집으로 간다 go라는 말을 써서요. 마리아 그 다음에 it 이 간다는 뜻이에요. go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간다 아니면 어디로 간다 to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드라는 걸 쓰는데 이 아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성을 갖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카3을 써서 마리아가 집으로 간다예요. 이렇게 전치사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리아의 친구 이렇게 쓰고 싶어요. 마리아의 친구를 아미쿠스라고 하는데요. 아미쿠스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요. 마리아의를 해서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친구라는 겁니다. 어수는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일반적으로 수식하는 말은 뒤에서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변한다? 주, 속, 여, 대, 탈. 주격은 주어, 속격은 소유격, 그 다음에 역격은 간접목적어, 대격은 직접목적어, 탈격은 전치사 뒤에 뭐뭐로부터 나가다 뭐뭐의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 그 전치사가 약간 의미를 영어의 to처럼 의미를 가질 때는 뒤에 대격이 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건 여성형 형태의 1변화의 여성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2변화, 3변화, 4변화, 5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천천히 하고요. 오늘은 주, 속, 여, 대, 탈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